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BOJ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선언한 19일, 니케이 평균 주가는 43.6엔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BOJ가 시장 예상대로 금융 완화 정책의 변화를 주면서 투자자들의 안심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북한이 18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초대형 방사포 사격이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훈련을 지도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전술핵 탑재를 가정한 실험도 해 남한에 대한 핵 타격 위협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대만 서남부 지역에 첨단 패키징 공장 2곳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TSMC는 현재 대만 내에 패키징 공장 5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 지역의 6번째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국내 증시 어제 올랐던 상승분을 오늘 출회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지수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발을 빼면서 코스피는 1%대 하락, 코스닥은 그래도 낙폭을 줄여내면서 강보합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오늘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 결정 발표가 있었죠. 무려 17년 만에 금리 인상이고 이로써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해제가 됐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서 엔화 강세 기조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국내 증시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잠시 뒤 전문가님과 함께 보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 정말 제대로 한번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3902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강범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나도 투자연구소 강범규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본의 금리 인상 결정 발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17년 만에 금리가 인상됐는데 이로 인해서 국내 자동차, 조선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은 마이너스 금리를 결국에 중요한 기조는 지금 일본 물가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정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 나라 기술주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기술주 위주로 반등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목들의 기술주 위주로 되게 강세가 이어질 거라는 예측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 투자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FOMC 회의록, 이사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엔화가 앞으로는 강세가 조금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따져가면서 좀 보셔야 되고요. 당분간 일본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일본 증시 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은 그것 또한 우리나라 증시에는 사실 좋은 영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확정지어서 그런 부분들 믿는 것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게 조금 좋아 보이십니다. 네, 오늘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확정지어서 믿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께서 인사이트가 정말 크다,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저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스마트폰 한 손에 드시고요. 일반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신 다음에 여기 아래 QR코드에 살짝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3902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도 해보시고요.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 정보까지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시장 내용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자본의 뭐라 그럴까요? 자본 유동률 아니면은 뭐 잉여 자금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힘든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금리가 아직 인하되지도 않았음에도 반등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뭔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밀접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부동산 내용이 좀 들어갑니다. 이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분석이기 때문에 듣기 이제 조금 불편하시거나 안 믿겠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흘려드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저는 혼인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혼인율 중간에 이제 감소 추이를 보면은 지금 1000명당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가파르게 하락 중이에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88년생 아래서부터는 거의 미혼율이 갑자기 가파르게 폭증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혼인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 출생률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좀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정부 정책으로 뭐 저출산 정책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회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생률도 가파르게 하락 중인 부분도 여러분들 두 번째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다는 거는 이제 지금 연령별 혼인율인데 굉장히 이전에는 지금 10년 그래프를 보시게 되시면 높았다가 지금 현재로 보시게 되시면 남자는 한 11% 정도 하락, 그리고 여자는 무려 30% 이상이 하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1인 가구가 증가된다는 점을 우리가 그냥 그래프로 간단하게 이해를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우리가 부동산하고 주식이 무슨 상관이길래 네가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간단하게 이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자고 보면은 부동산이라는 거나 주식이나 똑같은 부분이 공통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호가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보통 호가가 부르는 가격이라고 편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세대에서 부동산인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가 부동산으로 투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 1세대에서는 많은 인구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었고, 자, 1세대에서 2세대 넘어갈 때에는 이제 삶의 질이 올라가면서 내 집에 대한 욕구, 그리고 내 보금자리에 대한 욕구로 또한 부동산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세대에서 3세대 넘어갔을 때는 인구가 기존보다 줄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아주 유지가 크게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본시장이 확대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 시장이 2000년대 초반보다 2020년 지금 거의 다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본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그 막대한 영향으로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이 견고하게 받쳐줄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를 보면은 자, 빠른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대한민국. 자, 이 말이 뜻하는 게 뭐냐? 지금 이제 집을 갖고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조금 노년층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노후 자금을 위해서 뭐 자가를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물건을 내놓는다고 하면은 이게 호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받쳐주는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받쳐주는 인구가 서서히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두 번째로 혼인율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율이 무슨 상관이냐? 자, 우리나라는 대대로 혼자 살림살이 차리다가 이제 결혼할 때 보통 자가를 많이 구입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고평형 집이라든지 고평형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반증으로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소유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쌓여있는 매물에 대한 부동산 시장이 약간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저 혼자만 예상을 하고요. 자, 자금 유동성의 흐름이 자 1인 가구가 많아지고 부동산 쪽에서 관심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자 자금 유동성이 부동산 투자에서 유가증권 투자로 좀 옮겨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반증으로 사실 비트 그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주식장은 안 좋은 게 정상입니다. 왜냐라고 얘기를 드리면 돈은 한정적이에요, 여러분들. 자금을 쏟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한정적인데 자 양시장이 모두 올라간다? 사실상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양시장 모두 좋은 상황이죠. 최근까지 굉장히 좋았죠. 자, 그 반증으로 부동산 투자보다 선호 투자 방식이 유가증권 투자로 흘러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자금 유동성의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들 부동산보다는 자 주식 쪽으로 좀 옮겨 붙을 주식이나 아니면 유가증권 시장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자 그에 따지자고 하면은 우리가 투자 트렌드를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주식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유가증권에 대해서 시장에 지금이 끝이 아니라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자 앞으로 또 수익을 보겠다 라인들은 마인드로 한번 투자를 시작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는 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시각으로 경제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과 시장, 경제에 대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3902 숫자 4자리 입력하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강타자의 멘탈 관리 비법에 대해서 또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주식 투자에 끼어들려면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정신적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누차 말씀드리죠. 자, 오늘 같은 날 조금 떨어졌다고 우리가 당황해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고 내가 계획을 갖고 매매를 하고 계획을 갖고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조그만 잔잔한 파도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단타 우리나라 개인분들은 투자자분들은 왜 이렇게 초보분들은 단타를 좋아할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물어도 보고 이제 심리가 궁금해서 저의 예전 심리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자, 첫 번째로 급한 성격도 성격이지만 제일 많은 이 원인이 내 계좌가 마이너스 나는 게 보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에 급하게 거래량 붙는 거 들어가려고 하고 지금이라도 조금 오르는 거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심리가 오히려 더 강하더라고요. 의외였습니다. 저는 단타를 예전에 칠 때 뭐 결과가 안 좋긴 했지만 단타를 칠 때 빠르게 먹으려고 이런 것도 있구나 빠르게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초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 원인이 가장 커요. 이 마이너스 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계좌를. 그래서 3% 5% 먹으려다고 이렇게 막 지금 거래량 먹는 거 이렇게 뭐 하시는데 매매 하시는데 자, 그거는 올바른 습관은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매매 패턴이 그런 것만 찾아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수익은 볼 수 있어도 이 계좌가 안 불어날 거예요. 왜냐? 이거 먹고 나와서 이거 3% 먹고 나오고 이거 3% 먹고 나오고 또 뭐 3% 먹고 나오고 요 다음 거 물려가지고 10% 손절 치고 나오고 또 다음 거 들어갔더니 손절도 묻혀가지고 고점에서 계속 버티고 당연히 계좌가 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주식을 사서요. 오를 때 파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오를 때 사서 최고점을 팔겠다는 진짜 말이 안 되는 투자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이 마이너스에도 항상 버티실 수 있는 멘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그 뉴스 나왔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유가 이 단타 치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뉴스가 나와서 이 주식하시는 분들 교육이 시급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함부로 덤벼들지 마십시오. 예, 쉬운 거 아닙니다. 단타는 여러분들 이 단타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성공한 투자자가 분명히 계신데 그분들은요.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처럼 MTS로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자, 분봉 하나 띄워놓고 요거 호가 하나 띄워놓고 그리고 하나는 뭐 뉴스 뭐 있나 이렇게 계속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단타를 해도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 하나를 보고 그런 사람들과 싸워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정말 오만한 생각입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긴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라. 내가 몰라 잘. 단타 이거 뭐 거래량 붙는 거, 체결광도 붙는 거 이런 거 따라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확하게 어떤 진짜 단타를 친다라고 하면 단타를 잘 치는 사람의 타점을 배워보고 어떨 때 들어가고 아니면 뭘 보고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뉴스를 보고 일정을 보고 매매를 한다더라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세요. 절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뭐 제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책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유명 강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내가 모른다 하는 부분을 자시하지 마시고 아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꼭 물어보시고 학습하십시오, 여러분들. 학습하셔야 됩니다. 저도 주식 처음 시작할 때는 모르는 부분들을 저희 뭐 가르쳐 주신 분들이나 저한테도 분명히 가르쳐 주신 분이 존재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아주 귀찮게 물어서 야, 너 그만해. 이럴 정도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 모른다고 하면은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손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손실이 뭐가 부끄러워요? 주식 뭐 많은 유가증권 투자가 그렇듯이 이거는 손익이 본전이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가 방법이 아닙니다. 하면은 당연히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 실패를 인정하고 이걸 복귀하고 오늘은 내가 이 종목에 투자는 왜 실패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복귀하고 분석하고 다음에 해당과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들고 있던 종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보유하셔도 다시 나오실 수 있고 오히려 수익 보실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절대로 내 계좌 마이너스 파란불 조금 떴다고 해서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나 그냥 갖고 있어 이렇게. 그 어떤 게 부끄러운 거냐면은 자 마이너스 계좌를 뭐 지인한테 보여줬어요. 나 갖고 있어. 근데 나는 이 종목이 여기까지는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바닥을 잡고 아니면 이런 호재가 있고 이런 전망이 있는데 앞으로는 실적 개선도 되고 영업이익 개선도 되고 이거 이때쯤이면은 많이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하면은 그분은 합격이에요. 야, 이 정도만 돼도 뭐가 걱정이에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손실 뭐 마이너스 10% 5% 난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나는 계획이 있는데 진짜 부끄러운 거는 어떤 거냐면 단타 치다가 고점에 탁 물려놓고 몰라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런 투자 방식은. 자,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보다 설명이 가능하고 모멘텀이 뭔지 차트는 어떤 상태인지 차트가 진리는 아닙니다. 차트가 진리는 아니지만 자, 내 매매 관점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 매매 관점이 명확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이 자리에서 한번 팔아볼 거야.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획을 갖고 우리가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자 이게 뭐 물린 종목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는 계획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매매는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계획만 있으면요 여러분들 계좌 마이너스 나도 괜찮습니다. 가는데 뭐 앞으로 이런 게 예상이 되고 이런 호재가 예상이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자 그거에 맞춰서 기다리고 조금 더 보고 내 주식 차트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수급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니면 어떤 일정이 있는지 자 그런 계획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절대
걱정할 일이 없으시니까 계획을 갖고 매매해 보시면은 제가 단언컨대 지금보다는 계좌가 훨씬 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을 딴 데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자 나는 투자를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딱 3번 외치고 내일 오전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계획을 항상 꼭 갖고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을 위한 매매 습관까지 살펴봤는데요. 계획을 세우고 정말 제대로 된 매매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멘탈 관리 비법에 대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3902 숫자 4자리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전문가님께서 RSI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들 집중해 주시고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 알려드릴 거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렸죠.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를 이제 교육을 해드린다고 미리 예고를 드렸는데, 오늘 RSI라는 보조 지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조 지표를 우리가 추가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자 차트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보조 지표 추가 A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RSI라고 검색을 하셔서 적용을 시키시면요, 요런 게 뜹니다. 밑에 요런 게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병행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거 뭔지 또 어떤 원리인지 얘기를 해드리려면 저도 솔직하게 100% 다 못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얘가 RSI가 밑에서 과매도 강도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사면 되고요. 주식을 사라는 표시고,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빨간색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너무 샀어 애들 좀 의심되는데 해서 과매수 표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때는 파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직관적인 설명을 일단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어떤 건지 우리는 정의는 한번 하고 가야 되니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면, 자 주식 보조 지표 RSI 상대 강도 지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 옵션 등의 기술적 분석에서 사용돼. 특히 이거는 매수 매도를 다 잡아주기 때문에 선물하고 옵션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이 씁니다. 근데 선물하고 옵션이 일반 현물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요. 하기 때문에 주식 우리가 현물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상승 압력과 하박 압력 간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보조 지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저점을 한번 잡는 척 하다가 야, 고를 한번 더 팔 때가 있을 거다. 이게 더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RSI 보조 지표를 봤을 때 진짜 더 좋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자, 여기가 아까 파란색 부분 있죠? 파란색 부분을 그렸어요. 일자로. 파란색 부분을 그렸는데 오히려 여기는 좀 높아졌어. 여기는 낮아졌는데. 자, 쉽게 다시 한번 주가는 한번 고를 파고 더 낮아졌는데 RSI는 매수 구간을 치고 매수 그 30부분에서 맞고 올라간다. 자, 상승 다이버전스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모양의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그러니까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하락 다이버전스도 한번 봐야겠죠. 자, 하락 다이버전스는 뭐냐라고 하면, 자, 요거 눈치채신 분 있을 겁니다. 이런 차트 제가 저번에 뭐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딱 생각나는 거 더블탑, 쌍탑, 쌍봉. 자, 쌍봉에서 요거는 과매도 구간을 한번 지나서 다음 RSI 표시가 자, 과매도 조금 못 미치게 좀 더 낮아졌다라고 하면은 자, 요거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보조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계속 예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차트 보이면은 제가 복습하면서 계속 예시를 보여드릴 거니까 자,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게 되면, 자, 상승 다이버전스가 예시가 이거예요. 이거 파일이 조금 흐려가지고 제가 강조를 해드리자면, 자, 보시면 이 부분에서 좀 더 낮아지죠? 좀 더 낮아집니다.
낮아지는데 자 RSI 매도 강도를 보시게 되시면 오히려 높아져요. 이렇게 오히려 높아지는 거. 이때가 상승 다이버전스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거 어떤 차트인지 궁금하시죠? 아주 위로 우상을 뻗는데 아주 대시세가 나온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는 못 해드리고 반대로 하락 다이버전스는 어떠냐 뭐냐 자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 자 다이버전스 표시를 RSI 다이버전스 표시를 하면은 오히려 낮아졌어요. 자 낮아진 경우에는 이렇게 급매나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기분 중에 기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에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을 해드릴 건데 기분적인 기분이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활용하셔서 자 매수 매도 이용해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 모르겠어. 나 이 차 진짜 설명 어렵다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자 RSI의 요것만 기억하세요. 어떤 거냐? 야 이거 위로 올라갔을 때는 팔자. 진짜 위로 올라갔을 때는 팔자. 얘 밑으로 이렇게 꼬라 박혔을 때는 오르죠 실제로? 예 올라갑니다. 밑으로 꼬라 박혔을 때는 네, 죄송합니다. 예, 매수 고려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밑으로 좀 많이 투매가 나왔을 때는 매수 고려를 한번 해보자. RSI하고 교차 체크를 해보면서 자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편하다인데 이렇게 교차 검증을 했을 때 일반적인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시면은 매수나 매도에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 한번 해보세요. RSI 정말 쉽게 알려주셨는데요. 위로 올라갔을 때는 매도,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매수 고려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걸로 부족하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손에 스마트폰 드시고요. 일반 카메라 어플 실행시켜 주시고 여기 하단의 QR코드에 살짝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902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RSI 기법뿐만 아니라 전문가님과 다양한 정보도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강타자 기법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자, 제 강타자 기법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박스권 수렴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급등 전조 신호를 발생시킨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급등 후에 후행성 지표가 아닙니다. 차트는 기본적으로 후행성 지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오르기 전에 우리가 상승 타점을 잡아서 매수 신호를 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급등전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선행성이라는 겁니다. 선행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돌파 직전 타점으로 안정적인 평단가를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저는 사실 박스권 이제 매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박스권 매수인데 이제 돈 들어오는 거를 저의 이제 뭐 매수 타점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돈 들어오는 걸 첫 번째로 봐요. 차트가 아무리 좋거나 뭐 차트가 아까도 좋다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그렸거나 아니면 뉴스가 뭐랑 협업을 하고 뭐랑 협업을 한다 그래도 저는 일단 돈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쳐다도 보지 않아요. 저는 첫 번째가 돈인데 가장 중요한 게 자, 돈 들어오는 거를 이거 신호 검색을 어떻게 한번 시켜볼까? 돈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한번 신호 검색을 시켜볼까라는 부분에서 처음 많은 시도를 하게 되었고 자, 두 번째로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보자. 야, 이거 한번 타점으로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온 거고요. 진짜 만든 목적이 단타 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단타 좀 그만 치시라고 제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올라가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진짜 강타자 기법 갖고 올라가기 전에 안정적인 평단가를 갖고 자 한번 매수를 해서 수익을 봐보자 라는 취지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노란톡방 꼭 들어와 보세요. 자, 이 기법 예시를 드리면은 지금 보시면 HLB 10만 원 넘습니다. 결국에 300%가 넘게 갔는데 여기 보시면 별다른 특이점이 없습니다. 이제 해당 기법의 장점이 이런 횡보 구간에서요. 매수 표시가 절대로 안 납니다. 매수 표시가 절대로 안 나고 급등 전에
신호를 포착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한다는 점이 정말로 큰 장점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는 신호가 안 나고 급등 전에 매수 신호를 3만 원대 포착을 해서요. 지금 10만 원이 넘죠. 그래서 3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다. 대시세 전에 타점을 잡아서 제공을 한다라고 편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 DX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포스코 DX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는 자, 매수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떨 때? 자, 급등 전에 강한 돈이, 강한 자금이 유입될 때 여러분들한테 매수 신호를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종목은 정말 평단가가 너무 낮아요. 안정적으로 표시를 해서 15,000원대 포착을 했고요. 자, 79,600원까지 상승을 하는데 이런 무려 5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페스 아크도 마찬가지예요. 네페스 아크도 마찬가지고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자, 이런 부분도 사실 돈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돈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잘 안 잡아준다. 자,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이거 검색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 검색 급등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매수 신호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평단가에서 우리가 100% 넘는 상승할 때까지 좀 더 편안하게 매도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요건 지금 20만 원이 넘습니다. 20만 원이 넘는데 400%가 넘는 상승을 했는데 자, 요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냐? 자, 이게 두 개씩 뜨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차이점이 없어요. 이 차트를 딱 봐도 저게 뭔 차이지? 저게 왜 연속으로 두 번이나 떴지? 자, 이럴 때는 정말 강하게 야, 이건 진짜 한번 내가 비중을 확 태워가지고 좀 들어갈 수 있냐. 정말 강한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강하게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쌍바따 기법이라고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자, 요 결과는 지금 현재 20만 원이 넘고 4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이게 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산다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요거 보조지표 파라볼릭 상승 추세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떠요. 점점점점점점 뭐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이 기본적인 기본값으로 설정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기본값으로 설정해도 상관이 없으시고 요게 아래에 있을 때가 아직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파라볼릭을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시고 요거 아래에 있을 때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21선 위에서 시그널 포착 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원리로 이제 신호 검색을 작용시켰기 때문에 간혹가다 21선 밑에서 매수 시그널이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시세 초입에서 잡는 게 아니라 눌림목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기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자제해 주시고 아, 난 파라볼릭 모르겠어. 진짜 이게 뭐 얘 오늘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RSA 얘기하고 파라볼릭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모른다 하시면은 자, 노란 톡방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강타자 기법까지 살펴봤는데요. 포스코 DX는 강타자 기법으로 포착한 뒤에 무려 500%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강타자 기법을 이용하신다면 이런 종목 미리미리 포착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강타자 기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3902 숫자 4자리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좌 좀 구조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궁금증과 고민까지 모두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3902 숫자 4자리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흥구석유입니다. 매수가는 11,400원이고요. 비중은 25%,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정유, 가스 관련주 강한 상승세 보였는데요. 흥구석유도 탄력 받아가면서 3% 넘게 강세 보였죠. 1,210원에 종가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흥구석유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오르는 패턴이 알고 있고 저도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인데, 자, 요게 이제 오른 이유가 유가가 80달러 돌파하면서 이제 뭐 가지 않냐. 근데 기존의 흥구석유 과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가는 게 이게 오를 때 보면 마음이에요. 사실 흥구석유가 강한 상승을 보일 때는 자, 요때 많이 갑니다. 특히 어디 그 중동 그쪽에서 전쟁 났을 때 솔직하게 많은 상승이 나오고, 유가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 큰 상승을 보이냐? 사실 그런 적은 별로 없거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제적인 이슈 있을 때 움직이는 종목으로서 지금 평단이 상당히 높은 편이세요. 높은 편인데, 자, 이거를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패턴이 살짝 잡혀요. 어떤 거냐? 자, 디센딩 잡히죠. 주봉으로 디센딩 잡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번에 유가가 올랐다고는 하나, 유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근원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올라요. 그래서 미국이 에너지 패권에 왜 이렇게 민감하냐면은 두 번의 오일 쇼크 때문에 나라 경제가 휘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가가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거 분명히 소비자 물가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영향을 끼칠 확률도 높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 매물대 지금 평단 근처죠. 평단에 조금 더 12,500원대 매물대를 못 먹고 하락 파동 못 꺾으면요, 이거 쏟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쏟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기존 저점인 자 8,000원대를 만약에 못 지키고 흐른다라고 하면은 손절 타이밍이 굉장히 늦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흥구석유가 지난 상승에 대한 이런 패턴을 깨고 야 유가 올라가는데 유가로 간다라고 하면은 자 기존 매물대 12,000원대 먹으면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 굉장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대, 자 8,000원에서 9,000원대 한번 자 이거 한번 그걸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손절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자 이건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았다.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면 12,000원에서 12,500원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흥구석유까지 살펴봤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에서 12,500원까지 잡아주셨고요. 8,000원대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간다면 손절 고려해보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 방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3902 숫자 4자리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매수가는 15,5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RS 오토메이션 오늘 굉장히 강했죠.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엔비디아가 AI 분야에서 협업한다는 소식에 강한 탄력 보여줬는데요. 20% 넘는 강세에 19,39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일단은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갑자기 올라서 매도 타이밍이 너무나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RS 오토메이션 어떻게 보실까요? 예,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아주 예전부터 관심 종목에 놓고 봤던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면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매물대 구간에 왔어요. 기존 매물대 구간에 왔다. 이 소리가 뭐냐라고 하면은 기존에 상승이 있었던 부분에서 저항을 막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테마가 상당히 좋죠. N 기업이 꼈습니다. 엔비디아가 껴가지고 저는 봤을 때 좀 추가적인 상승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 고점이 21,800원을 뚫는다고 하면은 24,000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가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자 18,000원대, 자 18,000원대를 지지를 못하고 한번 내려간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완전 익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RS 오토메이션까지 살펴봤습니다.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000원대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3902 숫자 4자리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말 아쉽게도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하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언제든지 소통해 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 궁금하신 게 많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시죠. 이어서는요, 시장에서 베팅해 볼 수 있는 베팅볼 종목 전문가님께서 매 눈으로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베팅볼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베팅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카지노 관련주로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더해지며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카지노 관련주 하면 정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종목이 딱 떠오릅니다. 네. 그 종목이 맞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얼른 알려주세요. 예, 강원랜드 일단 아니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이거 있죠? 우리가 히든하기 전에 또 제가 또 시원하게 한번 공개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흥미로우니까 여러분들 채널 꼭 유지시켜서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오늘 배팅볼 종목은 이거 아시죠, 다들? 자, 1차 제가 첫 방송 때 히든 종목으로 냈던 섹터예요. 원전 관련주입니다. 히든 종목으로 들여서 실제로 좀 많은 수익을 파셨으면 보셨을 거고 고점 대비하면 22% 수익이 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강타자 홈런 막 이러는데 22% 갖고 수익 자랑하기 싫어서 여태까지 안내드렸는데 그 관련주고 원전이 사실 조금 올랐습니다. 최근에 계속 올랐는데 이거를 왜 또 추천을 하냐? 그거를 한번 제가 차분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제 AI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이 전기세,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소모한다는 이유로 연결 테마로 분류가 돼서 전기 관련주가 1차로 상승을 했었고 2차로 지금 슬슬 엮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전기 사용에 따라서 수혜주로 우리가 분류를 받고 있어요. 최근 전력 관련주 상승이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좀 원전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고, 자, 미 주식에서 뉴스케일, 자, 소형 원자로, 스마트 원자로 이 뉴스케일 파워라는 종목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3달러에서 벌써 10달러 300%가 넘게 갔어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 소형 원전주라든지 SML 관련주나 원전 관련주는 이렇다 할 상승이 보였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원전 관련주 뭐 있냐? SML 관련주면 우리기술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이게 히든 종목이었어요. 이게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요거가 있고 그다음에 뒤따라오는 게 최근에는 이제 G2파워, 비츠로테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1차 상승은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 바로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차트예요. 제가 이때 매수 신호 떴다라고 안내를 해드렸고 그때 이제 방송이 나갔을 때가 이때쯤이니까 금요일이었으니까 지지난주 평균 추천단가가 한 15,900원 돼요. 그래서 고점이 보시면 되겠지만 18,920원까지 갔고,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배운 거 복습을 하자라고 하면은 이거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예요, 사실.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이런 차트가 심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초반에 갭 상승을 했지만 장에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있어서 좀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는데 저는 이 종목 아직 안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눌리면은 오히려 매수 찬스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자, 예, 수급을 보게 되면 제가 그때 이제 안내를 해드렸던 내용이 자,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고 기관 뭐 이런 메이저 기관들이 참 묻지마로 따라오고 있다라고 그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탈이 없어요, 전혀. 예, 이탈이 전혀 없습니다. 자, 외국인이 지금 보유가 576으로 잡히는데 이거 60몇만 주 던진 거? 예, 이거는 티도 안 나는 상황입니다. 이 굵직한 기관들의 수급이요. 기관들의 수급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탈이 많지가 않아요. 해당 이후로 저는 더 간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해당 종목을 다시 한번 못 잡았다. 자, 히든 때 못 들어와가지고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 못 잡았다 하신 분들은 바로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고 매도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원전 섹터 안에서 탄력 받아갈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3902 숫자 4자리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원전 섹터뿐만 아니라 시장을 주도할 다른 섹터들도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의 히든 종목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강한 움직임으로 시장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골라오셨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관련주는 이게 좀 사행성은 아니고요. 예, 어쩔 수 없이 연관된 그림이기 때문에 갖고 왔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카지노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카지노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카지노 관련주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한번 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후로 사실 우리가 코 땡땡이 풀리면은 아까 말씀 주신 강원랜드라든지 아니면 롯데 관광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실적 깡패주예요, 사실. 실적 깡패주입니다. 깡패주인데 부진했어요. 굉장히 부진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조금 불황이 있던 탓도 있고 그리고 아까 자금의 유동성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영업이익이 생각보다는 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이유도 있고 지금 투자 포인트가 우리가 어디로 잡으면 되냐. 중국의 카지노 옥죄기. 그쪽도 부동산 경기가 사실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마카오 같은 카지노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제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카지노 관련주에서 이제 반사의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고 그리고 최근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많이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굉장히 회복 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그에 따라서 다시 수요가 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고 자, 중국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동기 자, 1.47%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 우리나라 호텔 카지노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들은 얘기지만 거의 이제 이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액 직접적인 매출 상승에 대해서 사실 이 중국 유커들을 배제를 아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투자 포인트는 뭐 손색이 없다라고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각국에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지 않을까 그래서 강한 기대감이 지금 뿜뿜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박스권 돌파 움직임이 있고 자, 이 강타자 기법이 떴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누가 봐도 하락 파동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들어 올리면서 끝냈고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자, 골파기까지 완벽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사실 매수 신호가 떴는데 저는 이제 바로 하는 것보다 좀 추이를 지켜봤어요. 추이를 지켜보고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뉴스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동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윗골이 달린 강한 거래량은 뭐다? 바닥권에서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 이유에서 지금은 해당 종목은 모멘텀도 살아있고 뭐 전혀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마지막으로 수급을 봐도 자, 뭐 외국인 기관이라든지 메이저 투자사가 굉장히 양호한 흐름입니다. 양호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외주에서 지금 어쩌면 상승 테마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당 종목 궁금하시면 노란톡방으로 한번 바로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카지노 관련주로 실적 기대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한 주가 탄력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과 대응 방법은 오직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3902 숫자 4자리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강타자 기법을 이용하신다면 급등 신호 포착해서 수익 만들 수 있는 매매 전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다뤄본 원정 관련주 AI 로봇 테마가 상승하며 관련 테마로 분류되어 함께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카지노 관련주로 박스권 돌파 움직임과 함께 강타자 기법에서 강한 매수 신호가 발생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